쪽으로 모여들고 있었고요. 홈쇼핑 쪽으로 모여들고 있었는데 더 이게 더 가속화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을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나라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처음 들어왔던 약 20여 년 전에 그때 이제 제가 TV 방송을 봤는데 그때 우연히 보게 된 강의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때 이영권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유통의 흐름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얼마만큼의 비전을 가진 것인지를 강의를 해줬습니다. 제가 그거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 누구나가 앞으로는 미래에는 모든 사람들이 저런 유통의 어떤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저 사업을 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그때 이제 어떤 기회가 되면 저 사업을 한번 해봐야지라고 그때 생각만 했던 것이 제가 떠올랐던 겁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 이제 가게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만이 했던 것이 이게 현실이 안 되었거든요. 근데 막상 코로나 때문에 그런 현실에 딱 부딪히고 보니까 과거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해서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들었던 그 강의 내용 중에 제가 그 당시에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인가라는 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무엇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내가 기본적으로 조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정말 중요한데 어떤 회사여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서 회사를 정말 내가 평생 이제부터는 내가 시작해야 되는 이 사업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의 이제 저도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는데 더 이상 어떤 것을 새롭게 찾아서 하기는 너무 늦어버릴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마지막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대로 찾아서 제대로 된 회사에서 제대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찾기 시작했는데 정말 네트워크 회사에서 나온 제품들은 좋은 제품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제품도 많이 써보고 또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알아보고 했는데 제 마음에 그렇게 싹 마음에 드는 회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나타나고 찾기까지가 1년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바로 저 매장에서 제가 앉아있는데 빨간 옷을 입은 분이 토끼처럼 팔딱 뛰어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알고 보니까 바로 저기 계신 이일숙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일숙 사장님, 저희 스폰서님 덕분에 이 네트워크, 즉 이 L2 회사를 알게 됐고요. 처음에 세미나 초대해서 제일 첫 강의를 듣고 제가 내가 찾던 회사가 여기 있었구나라고 바로 저는 세미나에 돌아와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과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인지, 네트워크 사업이 무엇인지, 또 L2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것을 들어보시면 제가 왜 이 회사를 선택하게 되었으며 이 사업을 하게 된지를 여러분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요,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성공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들을 다 하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길에서는 바로 이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성공의 길로 나아가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성공의 그래프는요,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쭉 떨어졌다가 천천히 해서 분기점을 지나서 오히려 우리의 기대선보다 실제선이 더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성공자들이 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상선선을 타지 않고 이렇게 밑으로 쭉 쳐져서 지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이걸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뭐라고 했어요? 역경계곡. 그러니까 어째요?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잘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경계곡을 지나서 우리가 기대하던 그 기대성과 딱 만나는 분기점이 있으면 저기서부터는 이제 아주 급속도로 기울기가 아주 급속도로 올라가는 기대선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실제선이 오히려 더 기대선보다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저 역경계곡을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거를 하시면요, 또는 RF가 되시면요, 승승장구 쫙 올라갈 것 같죠? 근데 막상 일을 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번아웃을 당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을 겪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역경계곡인데 저는 필수 코스예요. 다만 저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오히려 기대선보다 실제 성공선이 훨씬 더 높게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분기점을 지나기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견뎌주시고 열심히 더 분발해 주시면 그 성공은 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면 지금 절거리면서 보러가지 여기 앞에 조그마한 나무가 싹이 났죠. 땅에서 싹이 났는데 이 싹이 난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큰 나무가 될 줄 아는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비록 지금 어린 싹이지만 어쩔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큰 나무가 될 거야 라고 자기의 그림자, 꿈이죠. 꿈을 이렇게 크게 꾸고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역경계곡을 지나서 분기점을 지나게 되면 바로 성공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처음 오셨고요. 또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저런 길을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면 성공을 거두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꿈판을 작성했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꿈꾸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꿈을 꾸게 되고요. 나의 꿈 있어야 되겠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계획이겠죠. 그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대로, 생각한 대로 그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말로 선포를 하고 그 말로 선포한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낼 때에 그때의 저와 여러분의 꿈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졌다. 예, 이미 이룬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강의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경제의 가장 기본 요소가 무엇일까요? 유통.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자, 누구를 막는다고 손 드셔도 됩니다. 수요. 예? 수요. 예? 소비. 일수사람이. 와. 오. 거래입니다, 거래. 거래가 없는 경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가 가장 경제에 있어서 기본 요소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래가 일어나는 바로 곳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뭐 3일장, 5일장, 뭐 재래시장 이런 것만이 시장이 아니고 모든 거래가 일어나는 현장은 다 어디다? 시장이다. 그래서 이 시장은 이렇게 장사하는 현장도 있고요. 영업하는 영업의 현장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어떻게 회사끼리의 어떤 사업적인 거래도 바로 시장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무엇을 거래를 하고 있죠. 근데 아무것도 없이 뭔가가 있어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가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자,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까요? 유통. 손 들고. 유통. 강민선 사람이 유통이죠. 유통.
이 유통이 바로 마케팅의 본질이에요. 판매의 본질. 그러니까 거래가 일어나는 모든 현장에는 뭐가 다 있다? 유통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어떻게 흘러다니고 있다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유통인데 이 유통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작았어요. 자, 뭐 저거는 우리가 옛날에 공부할 때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뭐 청동 시대 이런 거 할 때 그죠? 배웠죠? 수렵을 하기도 하고요. 직접 막 따서 먹기도 하고 잡아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물건들이 이제 차츰차츰 자기가 나는 고기를 잘 잡는 생선을 잘 잡는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또 사냥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 열매를 잘 따고 이 똑같은 거는 맛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불교환을 해서 서로 바꿔 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씨앗이라는 것을 얻게 되고 사람의 머리가 조금씩 똑똑해지다 보니까 그것을 차곡차곡 그러니까 동물도 키워서 먹기도 하고 식물도 심어서 먹기도 하고 이런 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사람의 인구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물건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일어나는데 이때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기계화로 말미암아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전기의 발달로, 전기기관차의 발달로 일어난 1차 산업혁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기에너지 발달로 인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2차 산업혁명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인터넷 3차 혁명이 있었어요. 그때 이게 1990년대 정도 됐었죠. 아마 이 인터넷 이 정보의 어떤 혁명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학교를 졸업할 때부터 인터넷이 막 컴퓨터가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20세기 후반부터 이제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됐고요. 이때부터 이제 온라인 시대가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언제예요?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의 시기입니다. 이 4차 산업은 인터넷과 정보의 개발 발달로 인해서 더 한층 나아간 어때요? 빅데이터, AI, IoT 등의 정보기술 기반의 초연결 혁명이다. 그래서 지금은 4차 혁명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그저께 어떤 만났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L2A 사업이 플랫폼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플랫폼 사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플랫폼 사업이 사실은 가지수가 너무너무 많이 지금 생겨났어요. 그래서 젊은 신생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과거에 노령의 인구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요 젊은 사람들의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플랫폼 사업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플랫폼 사업이 우리 뭐 L2L이라는 어떤 시스템 이 플랫폼을 두고 각 어떤 생산하는 회사들이 여기에 어떻게요? 접속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유통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 만난 플랫폼 회사 어떤 회사를 봤냐면 페이가 뭡니까 여러분? 돈을 계산하는 거죠. 네. 페이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회사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나와 있는 렌탈 제품들이 너무너무 많죠. 우리가 지금 우리 네트워크를 하면서 뭐 웅진도 있고 웅진이 옛날에 없죠. 코웨이죠. 코웨이도 있고 또 뭐 여러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자도 LG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고 근데 거기에서 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렌탈 제품들 그게 다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어떤 회사 하나를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온갖 것들을 다 올려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그것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플랫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랬어요, 제가. 온갖 게 정말 다 여행, 전자제품 렌탈, 뭐 시장에서 뭐 보험,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것까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이 없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없죠? 근데 만약에 이것을 어떤 제품을 내가 판매를 했다. 그러면 내가 결제가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이 카드로 만약에 내가 현금을 받으면 다행인데 이 양반이 현금이 없어요. 그걸 카드를 가져왔어. 근데 나는 사업자 등록이 없고 단말기가 없는데
어떻게 카드로 결제해 줄 거예요? 근데 사업자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의 핸드폰만으로도 그 사람의 신용카드로 내 걸로 해서 카드 결제까지 해주는 이런 것까지 플랫폼이 이제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진짜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살면 도대체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지? 이것조차 모를 정도로 세상이 빨리빨리 변변하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제가 하나 더 충격적인 거는 자,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오프라인이 어떻게 돼요? 소멸. 그러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점포, 그죠? 지금 이미 정미숙 사장도 지난주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남대문시장, 서울의 남대문시장에 아침에 가면 어때요? 난리 나죠, 완전히.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아침까지 막 붐비고 난리 나는데 어떻게? 텅텅 비었다. 사람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매시장이 안 됐다는 거는 벌써 뭐가 망했다는 거예요? 소매시장, 소매점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프라인은 소멸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자, AI 혁명이라고 했죠. AI가 뭡니까? 저거. 예, 인공지능. 네, 인공지능인데 이것이 지금 많이 이제 막 퍼지고 있는데 챗GPT 들어보셨죠? 네. 예,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네. 예, 사용하고 계시죠? 제가 어제 우리 그 손녀가 집에 왔는데 막 걔는 끊임없는 질문을 하고요. 끊임없는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핸드폰을 딱 주면 걔가 7살인데 자기 핸드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딱 핸드폰을 주면서 할아버지가 챗GPT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걔가 뭐 하는 줄 아세요? 핸드폰 들고 챗GPT하고 걔하고 둘이서 주고받고 대화를 하면서 노는 거예요. 음성으로 나 이런 거 궁금한데 이런 거 알려줘. 그러면 걔가 또 대답을 다 해줘요. 더 물어볼 거 없어? 또 질문을 해. 그럼 얘가 또 막 뭐 물어봐. 그러니까 어른들은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능력이 어떨까요? 빠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아이나 어른이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지식의 일반화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더 무서운 거는요, 여기 보세요. AGI. AI는 AI인데 일반적인 Gener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사람하고 똑같은 어때요?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나와서 같이 활동을 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협력관계도 있고 막 이렇게 발전하는데 이게 지금 2040년대 되면 이게 완전히 활성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문가들은요 5년 있으면 활성화된대요. 자,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 ASI 슈퍼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인데 뭐라고요? 슈퍼. 이거는 사람을 능가하는 초강력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영화 보면 사람 집에 맞아요. 사람 집에 진짜 잠깐 머리 잘못 쓰는 과학자가 나오면요 우리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오히려 지배당하는 거지. 그런 시대가 사람들이 205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더 빨리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라는 것만 이제 이야기하시고요. 이제 유통에 대해서 이제부터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통은 크게 지금 세 가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 전통적인 유통은 어떤 거냐면 생산자에서 어떻게 소비자까지 오는 단계가 굉장히 많죠. 총판, 대리점, 도매점, 소매점에서 최종 소비자까지 이렇게 오는 구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많이 흘러가고 있고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대기업들이 유통회사를 만들어서 쇼핑몰이나 아니면 TV 홈쇼핑이나 아니면 대형 마트, 그죠?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해서 전 세계가 지금 여기에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많은 수익을 얻어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얻은 수익을 소비자들한테 나눠줍니까? 다 기업들이 독식을 하고 있죠. 앞에 말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유통 단계는 많지만 제일 끝에 소비자가
자기가 비싸게 주고 산 대가로 어떤 그 중간에 어떤 뭐 자기가 먹는 게 있어요?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다 가격은 조금 싸게 살지 모르겠지만 모든 어때요? 수익은 대기업이 다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떠오르는 유통이다. 이것은 바로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없애버리고 바로 생산자에서 어떻게 해요? 소비자로 직접 바로 올 수 있는 해원제 유통 사업이 있다는 겁니다. 자, 소비자들이 갈수록 똑똑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 똑똑해지는데 더 빨리 이게 가속화 되느냐면 지금 핸드폰 안 쓰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마트나 슈퍼 가가지고 어떤 물건을 사실 때 덥석 바로 사오시는 분이 요즘 거의 없을걸요? 뭘 딱 사고 싶다. 가서 딱 꺼내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봐요. 쿠팡에 얼마지? 네이버에 얼마지? 해보고 거기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싸면 바로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주문해버리잖아요. 이렇게 똑똑해지니까 바로 그런 유통 단계를 거치는 쇼핑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는 직거래가 유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대적인 흐름에 대한 대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유통은 지금 이제 이러한 형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자, 생산자에서 바로 소비자까지. 그러면 여기에서 흐르는 요 장점이 있어요. 지금 보면 앞에는 원가가 200원이었는데 지금 여기는 원가가 400원이죠. 이거는 바로 원가에다가 투자를 하고 연구개발을 해서 제품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제품의 질을 높이고, 자, 중간 어떤 과정이 없죠. 이것은 요 사람들이 이 중간 과정의 역할을 직접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누리는 수익을 요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그것을 비교를 했을 때 일반 유통과 네트워크 마케팅의 차이가 뭐냐면 한 상품 한 개를 가격을 봤을 때 보시면 일반 유통은요 원가 5%, 자 여기서 회사가 가져가는 연구비와 수익이 10%, 그 나머지 광고 비용, 모델료, 매체료 70%, 그 다음에 도매 소매가 어떻게 해요? 15%를 또 먹어서 유통 광고비가 총 얼마가 나와요? 85%의 비용이 나가버립니다. 이 비용까지 누가 내는 거예요, 지금? 소비자들이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어떤 수익이 있나요? 전혀 없어요. 자,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제품의 원가를 20%로 올려서 제품의 질을 굉장히 좋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연구비도 들여서 연구를 더 많이 하고요. 회사가 가져가는 수익도 조금 더 들였어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유통 과정에 일어나는 60% 요 안에서 마케팅, 아웃소싱, 입소문을 다 낸 요 60%의 돈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입소문을 낸 네트워크 마케터들이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서는 소비자가 자기가 가져가는 수익이 하나도 없죠. 근데 여기는 60% 안에서 어떻게 해요? 소비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자, 보시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해놓고,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자,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한다? 직접 판매하는 것이 다 아니다.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 자,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소문을 내야죠. 예, 그게 좋다더라,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자꾸 입소문을 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는 거예요. 다 연결해서 회원가입을 시키고, 그래, 나하고 같이 한번 이거 이렇게 쓰자 해서 내가 또 회원가입을 권유해서 나와 같은 라인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각 라인을 형성해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네트워크를 통해 제품을 유통하게 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익을 각자 배분해 가는 사업이 바로 네트워크 사업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 밖에 나가서 설명하면 쉽습니까? 어려워요. 이해를 잘 못하는 뿐만 아니고 오해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요. 자, 네트워크의 특징이 광고 대신 입소문을 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수익을 네트워크는 입소문을 내서 광고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범한 사람의 상당한 수준의 매출이 있을 수 있는 게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 수익, 레버리지 효과가 크다라고 그랬죠. 이거는 비록 나는 작게 시작했지만 나와 같은 사람들을 자꾸 연결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또 연결하고 많은 사람들이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지렛대 효과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큰 수익을 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많은 네트워크 형성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지렛대의 형상으로 인해서 바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거 바로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가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내 밑에 두 사람을 회원 가입시켰어요. 자, 그 두 사람이 또 자기 밑에 두 사람을 가입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12단계가 가면 나 한 사람으로 시작한 이 네트워크가 12단계째가 딱 내려가면요. 몇 명이 되느냐면 혹시 아세요?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근사한 사람 내가 손으로 들게. 근사치에 가까이 가는 사람. 5,000명. 자, 나부터 시작해서 2명에게 전달하고 2명에게 전달하고 2명에게 전달해가 12단계를 내려가면 몇 명이 될까요? 5,000명, 700명. 700명, 8,000명. 100만 명, 8,000명 누가 있어요? 네, 사람이나. 약 8,900명 정도 됩니다. 자, 12단계 내려가기가 쉬워요. 두 사람씩 12단계 내려가려면 순식간에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도 갈 수 있으면 내가 이런 만큼의 어떤 그 결과치겠죠. 그래서 무려 8,000명이 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지렛대, 레버리지 효과. 그래서 이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또 회사도 좋고 나도 좋고, 그죠? 많은 회원들이 가입을 해서 수익을 자꾸 내니까 매출이 증가하게 되고 회사의 매출도 올라가고 나도 매출도 올라가고 그래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게임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를 하다 보면 설명을 하다 보면 너무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요. 답답할 때가 너무 많은데 자 여기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 해가지고 가장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포춘지에 보면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잡지거든요. 포춘지에 보면 모든 투자가의 꿈, 비즈니스 세계의 마지막 비밀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세계 시장 확장 가능성을 갖춘 사업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너무나 좋은 건데 사람들은 나 네트워크 마케팅 해 라고 하면 어때요? 그거를 왜 하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보면 자 루이비통, 샤넬, 구찌 샤넬, 구찌 여러분 많이 알죠? 네. 저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너무 좋죠. 예, 못 가서서 그냥 안달이 날 정도로 너무 좋은 거잖아요.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면은 굉장히 가격도 비싸고 좋은데 짝퉁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자유시장이나 평화시장에 가보면요. 가방에 가게에 가면 전부 샤넬, 루이비통, 구찌예요. 근데 그게 가짜가 진짜가 아니겠죠. 예, 가짜겠죠. 근데 그 가짜가 많은 이유가 뭔가요? 유명해서 그래요. 좋아서. 좋으니까, 예, 좋으니까, 사고 싶으니까, 갖고 싶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짜가 많듯이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도 처음에는 네트워크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피라밋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자, 네트워크 마케팅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개선 발전시키면서 굉장히 성장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자 어떤 회사가 있어요? 에듀엘 같은 회사가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운영이 미숙해서 처음에 95년도에 네트워크 회사를 등록을 했다가 망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생존하는 회사들이 많이 그러니까 95년도 처음 등록할 때 많았던 회사들이 없어지고 그 당시 등록했던 회사 중에 지금 남아있는 회사가 몇 개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5개 정도밖에 없다 그래서 엄청나게 등록을 많이 했는데 그 정도로 어떻게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지만 운영이 미숙하고 사업 환경이 악조건 속에 있다 보면 이렇게 망하는 회사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호사다말하고 처음부터 나쁜 취지로 시작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SM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SMK. 예, SMK 옛날에 유명했죠. 네. 2000년대 2004년인가 모르겠어요.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회사고요. 그 다음 요 근래에 뭘까요? 시더스. 예, 이런 것들도 사실은 네트워크가 아닌데 네트워크 비스무리하게 시작을 해서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나쁜 취지로 다 돈 장사를 하는 돈 넣고 돈 먹기 하는 이런 회사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자꾸 그 인식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오해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너 아직까지 다단계 하니?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죠. 자, 다단계, 자, 피라미드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이 피라미드의 실질을 알고 나면 이런 말을 사실 할 수가 없어요. 너 피라미드 하니? 이 세상에 피라미드 아닌 게 없습니다. 그죠? 자, 실제로 저는 지금 이거 보면 정말 불가사인데 이게 전부 돌이거든요. 돌. 이 독이 수많은 이게 지금 230만 개의 돌로 만들어진 피라미드입니다. 이거를 그 당시에 어떤 그 기술도 크레인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거를 대단하죠. 참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그래서 이 피라미드가 피라미드 구조가 아닌 게 없는 게 정부 소식도 어때요? 대통령 산하 뭐 여러 국무총리 밑에 뭐 각 장관 뭐 이렇게 다 있다.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정부 구조도 이렇게 피라미드고요. 그 다음에 군대 조직도 어때요? 피라미드 조직.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피라미드 조직은 다 피라미드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피라미드 하느냐고 말을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안 좋은 그 인식 때문에 오해 때문에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회사도 어떻습니까? 다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 아닌 것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도 피라미드입니다. 그죠?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이렇게 다 피라미드 모델로 가잖아요. LPL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네. RF, 다이아몬드, 뭐 골드 이렇게 해서 다 피라미드 조직으로 모든 조직은 다 피라미드예요. 왜 우리가 피라미드 조직으로 그대로 운영을 하는데 왜 피라미드 하느냐고 말을 하냐는 거죠. 그 사람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나쁜 취지로 한 회사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도 어때요? 피라미드예요. 취지가 나빠서 악용을 한 경우 이런 경우 때문에 다단계가 우리 진짜 정통으로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직까지 오해 속에 있고요. 욕을 많이 얻어먹고 인식이 안 좋아서 사업의 전개가 힘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직도 다단계 하냐? 라고 질문에 대해서 너 아직까지 다단계 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말을 하느냐면요. 이래서 해요. 뭡니까? 네? 잘하고 놀라서 소통부 몰렸다고 과거에 있었던 다단계의 폐해 때문에 그거를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오해를 해서 이 다단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잘하고 놀라서 소통부 몰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때요? 정말 수많은 지금은 이미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제는 어떻게 공식화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너무나 많이 퍼져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하는데 아직까지 다단계 하니라고 하는 사람은 정보에 어떻게 눈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귀를 닫고 있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람 있죠. 한두 군데 이제 네트워크 교육을 하다가 잠깐만 본 사람들. 그죠?
열심히 하지도 안 하고 거기에 발담았다가 나 그거 하다가 망했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정식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지도 안 했고 정통 마케팅에서 몸담지도 안 하고 자기가 열심히 안 하고 그래서 실패한 건 그런 경우인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과 같느냐면요 선무당이 선무당은 어떻게 해요? 사람 잡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만나면 답답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제 역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말 듣고 기죽지 마시고요. 이제는 큰 소리 치시면 됩니다. 왜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권리하기에 이미 시장 규모가 너무나 어떻게요? 커졌다. 어느 정도 커졌냐? 2023년 작년 한 해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마케팅의 매출 규모가요. 5조 원입니다. 5조 원. 뭐 천도 아니고 억도 아니고 억도 아니고 조예요. 조. 5조 원. 지금 수당만 해도 어떻게 해요? 1조 8천억 원을 지급을 받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사하는 업체가 121개인데 47개는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등록된 회사, 그 다음에 70개는 특수 판매 공제조합에 등록된 회사, 요거는 금융회사에서 인정을 해주는 회사, 이렇게 해서 121개가 지금 막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 중에 활동을 하고 있고요. 종사 인원만 해도 가입한 회원만 해도 270만 명이나 되는데 83대 17이에요. 이게 뭔 수치일까요? 사람이 270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83대 17입니다. 무슨 숫자일까요? 여자 남자? 맞아요. 남녀 비율입니다. 여자 83%, 남자 17%.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쉬이코노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의 경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쉬이코노미인데 이걸 줄여서 쉬코노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연령 보면 이래요. 40대가 제일 많죠. 그런데 L2L은 어때요? 60대가 제일 많아요. 이거는 뭐냐? 우리의 제품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식품이 제일 많고요. 다른 제품들이고요. 수도권에 제일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이것이 이제 대세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 L2L 말고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보시면요, 20대들, 30대들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활동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MZ세대 진출 전가 2배가 상승했다잖아요. 그래서 올해 지금 해외 시장도 엄청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갈수록 이제 이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보시면요. 이게 뭘까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생기게 된 나라가 미국인데요. 미국이 1930년대 대공황을 맞이했어요. 보시면 지금 구한다는 말이 원칙을 제압했잖아요. 지금을 구한다는 말이거든요. 자, 보시면 어때요? 잘 사는 것 같습니까? 못 사는 것 같습니까? 공황이니까 상당히 살기가 어려웠던 시절이죠. 그 공황 시절에 그 공황을 헤쳐나가고 해결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만들어진 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1945년도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생기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이 사람 뭐 하고 있을까요? 네, 일용직. 그 용역회사 같은 그 앞에 그리고 프리숲 해놨죠. 그래서 일용직을 구하는 그런 회사. 아, 여기 지금 뭐죠? 급식소예요. 급식소. 아버지를 먹어도 수프 해놨네. 공짜로 해놨네. 수프 공짜로 해놨네. 프리숲 해놨네. 예, 그래서 밥 먹으러 온 사람들. 우리나라 지금 그 식사를 나눠주는 것처럼 그 정도로 못 살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만들어진 게 바로 네트워크이고요. 그 공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이제 배경은 인간의 심리를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영업 방법을 접목을 시켜서 만들어진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고요. 이거를 학문으로 정립시킨 게 던킨즈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1960년대에 완전히 네트워크 학문으로 정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전 세계 200여 개 대학에서 네트워크과가 창설이 돼서 수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전 세계 200여 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네트워크 학과가 만들어져 있고요. 학사와 석사와 박사가
배출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 네트워크 마케팅 하니라고 물어보는 사람 아까 뭐라고요? 선무당.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소뚜껑 보고 뭐해? 잘하고 네, 맞아요. 아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넓게 가주셔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좀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 요소를 보시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좋은 회사 만나기. 적어도 어때요? 10년. 어떤 회사든지 연초가 짧으면요 위험해요. 왜냐하면 어떤 회사든지 이게 있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어떤 자금이라든지 경영 환경에 의해서도 바로 계속 성장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상승 곡선을 타고 성장하는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 주기가 어때요? 5년 주기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적어도 어떻게 올라간 적도 있고 내려간 적도 있고 하는 그런 회사. 그래서 10년이 넘어야 되고요. 자본이 50억 이상, 이거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본금이 50억 이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회사는 5억만 있어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고객 만족 제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직접 판매 공제에서 가입됐느냐 안 됐느냐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좋은 상품이 있느냐, 주력 상품이 어떤 것이냐, 어떤 상품이 다른 데서 취급하지 않는 독점력을 가진 제품이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 시장이 독점력을 가지고 있어야 내 시장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이 있느냐, 그 다음에 뭐니 해도 돈을 많이 주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점들을 다 만족시켜주는 회사가 진짜 좋은 회사고요. 이런 회사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찾다가 보니까 어디에요? L2L을 제가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던 회사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쁜 마음이 참 좋은데, 왜 적어도 그런 좋은 회사를 만나야 되느냐면요. 지금 L2L이 외국 회사입니까? 한국 회사입니까? 한국 회사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네트워크 회사, 외국 회사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외국 회사를 저는 좀 가면 안 된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사실 중국이 인구가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인구가 많습니까? 중국. 자, 그러면 사업성은 어디가 더 클까요? 중국이 크겠죠. 그죠? 인구가 많으면 사업성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나라에 그 회사들이 들어왔을까요? 중국에 가려고. 그렇죠. 중국은 사실 그냥 들어가기가 어려운 나라예요. 공산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없는데, 한국에 먼저 와서 그 다음에 중국으로 진출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중국으로 하기 위한 유교적인 유치에 있기 때문에 외국 회사에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해서 사업을 잘하고 운영을 하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근데 위험해요. 왜 위험하느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메리케이라고 들어보셨죠? 유명한 화장품 회사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 10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안에 들어가던 회사예요. 들어가는 회사고요. 근데 작년 23년 12월 철수를 했어요.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잘 나가던 회사가 왜 철수를 할까요? 중국으로 가기 위한 길이 쉽지 않고 어려우니까 철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한국의 시장 크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허브라인이라고 있어요. 허블라이프 안에 허브라인이라는 라인이 따로 있습니다. 24년 12월 철수 예정이에요. 그래서 외국 회사는요,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가 실컷 일해놓고 파이프라인을 형성을 다 해놨는데 없어져 버리면 딱 줬던 게 지붕 쳐다본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L2L에서는 철학이 좋은 회사다. L2L이란, 저는 많은 사람들이 L2L 회사를 외국 회사인 줄 알아요. 왜? 영어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영어의 뜻이 뭐냐면 엘트라는 것, 엘트, 루이전과 웰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타주의가 근원이 되는 회사. 그래서 이거는 이타주의라는 건 남을 도와주고 남을 이롭게 하는 거죠. 그 철학이 근원이 되어 있는 회사여서
법을 지키면서도 돈을 잘 벌 수 있고 남의 돈을 벌게 하는 것이 내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요. 자본금이에요. 건실한 자본금. 자, 얼마입니까? 124억 8천만 원. 자, 124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이 돈, 100억이 넘는 자본금을 가진 네트워크 회사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딱 두 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는 미국의 아메이, 이거는 미국 회사죠. 그 다음에 한국 회사로서는 엘토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딱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한국 회사로서는 1위 124억 8천만 원이에요. 이 돈의 규모는 사실 엄청난 규모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엄청난 규모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요거는 각 대기업들의 자본금이에요. 자, 거의 비슷하죠? 네. 예, 이만큼 큰 규모를 가진 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자체 사옥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들 그 역삼동에 가보시면 L2L 빌딩 12층짜리가 아주 근사하게 있습니다. 그걸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자체 사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네트워크 회사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거는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강남에, 역삼동에 그렇게 큰 높은 빌딩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L2L의 역사는요, 아까 역사가 몇 년 이상 되어야 된다 했습니까? 10년 이상 되어야 되는데 L2L은 몇 년입니까? 51년. 올해로 51년이에요. 며칠 전에 51년째 되는 생일을 맞이했죠. 5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1973년도에 서울 문목동에서 먼저 봉제 공장으로 먼저 시작을 해서 여성 보정 속옷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량 수출했습니다. 수출한 이유가 있어요. 1973년도 새마을운동할 때죠. 저는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때에 여기 보시면 딱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공무원 월급 과장급이 74,460원 월급입니다. 경찰관 51,360원이에요. 자, 이 당시에 노벨마리 브레이저 한 장 값이 33,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자, 경찰 한 병이가 51,000원 받아가지고 한 달에 33,000원 브레이지어를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본으로 전량 수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86년도, 88년 아시안게임 올림픽을 거치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조금 저희들 경제 성장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살기가 좋았었죠. 그때 비로소 다시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도 이제 다단계가 합법화 됨으로써 이제 정식으로 이제 다단계 회사로 저희가 출범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은 100주년을 향한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L2L 회사는 고객 만족 시스템을 100% 갖춘 회사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로 고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천안에 굉장히 큰 물류 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88-2161에 전화하시면 어디로 그 기계음이 안 들립니다. 바로 사람이 응답해서 원하는 대로의 어떤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자체 최첨단 장비로 전산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서 우리의 모든 정보는 다 안전하게 비밀이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사와 DIO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주기도 하고요. 다양한 어떤 그거를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참 눈이 띄는데 민초장학재단.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으로서 정말 책임을 다하는 회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 700여 명의 대학생들에게 205억에 해당하는 장학금이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무궁화 훈장까지 3년도에 받게 되셨죠. 김박 회장님께서. 그래서 진짜 놀라는 거는 요 또 재단에 대한 비밀이 있더라고요. 알려드릴까요? 안 알려드릴까요? 알려주세요. L2L의 납입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124억 8천이죠. 민초장학단의 장학재단의 자본금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L2L 자본금보다 더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렇게 많은 회사에서 많은 수의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약 200억 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꾸 이제 운영을 하겠죠. 투자도 하고 해서 가진 수익금으로 장학금을 계속 지원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얼마나 좋은 회사입니까? 소름 돋지 않나요? 네. 네. 그 다음에 L2L 상품군은 지금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이도스 정수기 가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누벨라리 보정 속옷 가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LTS 건강식품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LTB 각종 생활용품과 화장품, 그 다음에 우리 수리기 같은 건강기구 이런 것, 의료기 같은 것들도 많이 등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총망라해서 또 다른 사업 확장을 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이웰이라는 겁니다. 이 바이웰은 이 네 군의 제품을 가지지 않는 그 이외의 다른 것들까지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군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매출이 더 많이 신장이 되겠죠. 자, L2L 사업의 찐 좋은 점, 현역으로의 복귀. 여러분 지금 다 은퇴하셨죠? 아니 직장에서, 과거에 다니던 직장에서. 우리나라의 평균 은퇴 연령이 몇 살인 줄 아세요? 평균 지금 은퇴 연령 55세인데 더 자꾸 낮아지고 있어요. 낮아져서 이제 지금은 40대 후반으로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다시 L2L에 들어와서 현역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역으로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할 때입니다. 네, 그리고 어때요?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L2L 사업이고요. 자, 여기 보면 LTS의 자유도 있고요. 내벌내사 해놨죠. 저게 뭔지 아시나요? 맞아요. 내가 벌어서 내가 사는 거. 그걸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L2L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삶 속에서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 자, 그것이 바로 L2L 사업이 진짜 좋은 이유입니다. L2L 매뉴얼의 특징. 자, 매뉴얼은 쉽고, 여러분 매뉴얼은 지금 초신자가 많이 없으시니까 제가 퀴즈 이제 마지막 퀴즈 하나 낼게요. 자, L2L 매뉴얼의 특징은 쉽고, 높고, 빠르고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무엇이 쉽고, 무엇이 높고, 무엇이 좋을까요? 승급이 쉽고 수당이 높고 제품이 좋고 제품이 좋고 제가 해도 돼. 안 됩니다. 수업 시간에 한 거예요. 승급이 쉽고, 예, 그 다음에 입히가 높고, 예. 그 다음에 수입이 좋다. 네. 네, 저희 사무실에서 열심히 수업을 걸은 것 같습니다. 진짜 L2L은요, 성급이 굉장히 쉬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입히가 어느 회사보다도 높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수익률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와, 이거 뭐, 좀 수상하네. 야, 오늘 다 받아가시네. 네, 그래서 매뉴얼에 대해서는 우리 또 저의 부친인 임종민 사장님께서 쉽고 높고 좋은 이유를 아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제 강의는 여기까지 제가 마치는 걸로 하고요. 자, 이제는 쭉 넘어가서 제가 제일 마지막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자, 아, 호랑이. 지금 나는 여기 앞에 있어. 고양이. 그죠? 근데 L2L 사업으로 인해서 L2L 사업이 뭡니까? 네트워크 비즈니스죠.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될 수 있어요? 호랑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원대한 꿈을 가지고 내 사화상 나는 지금 고양이지만 나는 어떻게 호랑이다! 라고 믿음으로 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호랑이같이 아주 위험 있는 큰 성공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